자, 제품은 노랭이가 아닙니다. 노랭이 105가 아니고 듀얼입니다.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노랭이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일 큰 차이점은 얘 같은 경우는 납산 배터리를 씁니다. 안 좋은 거는 사용 시간이 리튬 이온보다는 짧겠죠. 무겁고요. 대신 저렴합니다. 한국에서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요 단자만 추가로 몇 개 더 구입하셔가지고 납땜만 하시면 거의 무한대로 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듀얼이라 그러냐면은 프로펠러가 두 개예요. 그 50cm짜리에서 두 개를 많이 사용했죠. 얘는 1m, 미터급인데도 두 개입니다. 속도는 얘가 노랭이 12V짜리 초창기 나온 거예요. 그거의 1.5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라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 보면 노랭이보다는 좀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저 앞부분에 직진성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은 돼요. 그러나 노랭이보다는 옆으로 좀 흐릅니다. 대신 속도는 1.5배 정도고요. 지금 노랭이가 LED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다가 주로 그 헤드랜턴 하나 정도 붙여가지고 사용하셨는데 얘는 원체 밝아요. 그래서 헤드랜턴 없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주황이 가능하고요. 뒷면에도 양쪽에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요거 어탐기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시죠? 다 좋은데 문제는 얘도 또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저항도 걸리고 뭐 솔직히 이 정도 크기의 저항 얘기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저항이 걸리기는 걸리고요. 제일 큰 문제는 창을 덤프했을 때 가끔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에다 내장해서 쓰는 거예요. 가격은 이런 거보다는 좀 많이 비싼데 일단은 송수신 거리가 훨씬 더 멀고요. 내장이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합니다. 이 송신기고요. 안테나를 보통 이런 쪽에다가 하나 더 타공해 가지고 많이들 사용합니다. 일단은 송수신 거리 차이는 엄청나요. 가격 차이도 있고요. 까만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요게 12V 시스템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 사용 안 하고 요 시스템 납산해서 당겨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요새 24V짜리 나왔죠. 노랭이도 24V가 있고 듀얼에도 24V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노랭이가 100이면 듀얼이는 150 정도고 그 다음에 노랭이 24V가 있거든요. 그게 200이면 듀얼이 24는 240, 50 정도에서 300 정도 그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속도가 빠르면 배터리 소비가 빠릅니다. 그리고 제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특히 얘가 복귀할 때 창이 열려서 오잖아요. 거기에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렇게 파도나 좀 그런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얘도 그렇고 노랭이도 그 50cm급 애들은 배터리가 이 위에 둥둥 떠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거죠. 얘네들은 하부에 큰 밀착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딱 깔리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모터 크기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노랭이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노랭이 105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회로기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 젖은 손으로 넣으시면 물론 패턴이 쭉쭉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PCB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 손을 좀 닦고서 만지셔야지 배터리 갈 때 원활합니다. 송수신 거리는 둘 다 비슷해요. 예, 특별히 뭐 그러니까 노랭이어서 더 멀고 얘여서 짧고, 심지어 송수신 거리는 그 50cm급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걔네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말풀에 얘네들이 강하죠. 일단 속도는 뭐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얘네는 어지간한 말풀을 다 끊고 나와요. 노랭이도 그렇죠. 어지간한 말풀 끊고 나옵니다. 근데 50cm급은 말풀을 못 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제품 자체는 잘 나왔어요. 여기 홈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원했던 이 뒤쪽에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됐고요. 이 제품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소개는 안 시켜드렸죠. 동영상을 1년 전에도 찍었는데 업로드를 안 시켰어요. 첫 번째는 내구성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체급이다 보니까 혼돈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배터리는 제일 저렴이가 납산이에요. 얘가 납산이고요. 예, 자동차에 쓰는 애들, 일반적인 차에 그게 납산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인산철이죠. 많이 지저분하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산철 140A짜리거든요. 진짜 인산철은 좋은 배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리튬이온이에요. 다 좋은데 비싸죠, 리튬이온은요.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리튬이온 이렇게 까보면 안에 원형 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산철도 원형 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제일 만만하게 쓸만한 거는 납산이에요. 납산은 뭐 자동차 다들 운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2년, 3년 넘어가면 이제 슬슬 메롱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쭉 당겨서 쓰는 애들은 메롱이 조금 빨리 와요. 그래서 뭐 관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뭐 헷갈리시면 그냥 완충해서 보관하시면 그나마 좀 낫고요. 인산철은 뭐 심지어는 10년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튬이온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핸드폰 배터리 얼마나 가는지. 핸드폰 1년, 2년 무상 케이스 해주지만 자세히 보시면 배터리는 6개월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얘기하면 배터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싸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 대를 구비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시죠. 어차피 얘도 충전기 하나는 따라가니까요. 한전 충전기. 안 좋은 거는 무게, 용량 대비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인산철이나 아니면 리튬이온보다는 적습니다. 50% 정도까지 보아도 될 정도예요. 자, 저는 주로 이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좀 짐이 많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뒤에 빨래도 있어가지고 이게 노랭이에요. 노랭이 박스. 박스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 박스채로 들고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듀얼이도 파우치가 있고요. 가방이. 노랭이도 파우치가 있어요. 노랭이는 삼각대가 있죠. 얘는 삼각대가 필요 없죠. 얘는 혼자 지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뒤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자리를 잡아서 서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이게 뒷좌석에 거의 다 차지해요. 그리고 SUV나 아니면 이제 스타렉스나 저기 이스타나 많이들 쓰시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뭐 차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이스타나를 제일 좋아해요. 이스타나가 진짜 커요. 그리고 이스타는 전륜입니다. 그래서 웬간한 데 다 빠져나와요. 근데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기본이 후륜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못 나와요. 근데 가끔 스타렉스 사륜이 있죠. 되게 좋습니다. 사륜. 모하비보다 더 좋아요. 모하비 빠진 데서 스타렉스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사륜 같은 거를 쓰신다 그러면 뒤에다 넣고 다니시면 되고요. 저런 박스 그대로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 빨래가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파우치에다 넣으시면 짐을 올리지를 못해요. 근데 저기 박스채로 있으시면 위에다 어느 정도 아주 무거운 거 아니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박스채로 가지고 다니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차량이 큰 경우에는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저 경차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 노랭이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105 노랭이 볼트입니다. 앞에 게 105고요. 뒤에 게 듀얼이고요. 배는 105 노랭이가 조금 더 커요. 살짝 더 큽니다. 지금 배치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 크기는 5cm가 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자, 노랭이의 특징은 라다가 있다는 겁니다. 네, 라다가 있고 모터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듀얼이는 라다가 없고 모터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선체 유형이 스피드보트처럼 좀 앞에 부상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듀얼이는 앞에가 좀 낚시배 같은 스타일이에요. 푹 나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배터리입니다. 노랭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써요. 여기 있습니다. 12V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요. 항공단자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이는 납산이고요. 무게는 무거워요. 성인이 들게도 묵직하다 하고 가볍습니다. 이거의 3분의 1 정도? 무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노랭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이 듀얼 모터 파워 때문에 실제로는 저 뒤에 있는 듀얼이가 더 빠릅니다. 모터 보여드릴게요. 둘 다 동일하게 12V입니다. 얘도 24V 제품이 있고 얘도 24V 제품이 있습니다. 자, 모터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갈게요. 물론 저 듀얼이보다는 훨씬 크지만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장착시켜 놨고요. 배터리는 항상 밴드로 체결하셔야 됩니다. 쓰러지면 복원력이 상실돼 가지고 배가 전복될 수 있어요. 이것도 장착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노랭이가 요새 많이 좋아졌죠. 전에 이 앞에다가 헤드랜턴 붙였었는데 이제는 고이도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근데 전면은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밝고요. 그 다음에 창은 듀얼이가 더 크고요. 노랭이도 여기 흠집 다 만들어 놨네요. 두 개 있고. 안 좋은 거는 이 창 방식이 노랭이가 조금 불편합니다.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근데 듀얼이는 일체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삼각대를 받침대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게 없으면 똑바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뒤에 듀얼이는 이거 없이도 스탠드가 되고요. 아예 이걸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스티로폼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꾸 헤매시지 마세요. 스티로보드 밑에 뒤집으면 거기 깔려 있어요. 나사도 다 있으니까
앉아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도 들어있으니까 예, 그냥 조이기만 하시면 되고요. 송수신 거리는 둘 다 비슷합니다. 심지어 50cm급 애들도 송수신 거리는 비슷해요. 빠르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노랭이 12V가 100이라 그러면 듀얼이 12V가 150 정도고요. 새로 나온 노랭이 외관은 동일합니다. 배터리 모양도 외관은 거의 똑같아요. 노랭이 105 24V가 200이라면 듀얼이 24V는 250에서 300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LED 들어가 있고요. 4개고요. 하나고요. 솔직히 저게 4개 다 하나 다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방향 잡고 가시는데 복귀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요거를 잘 소개 안 시켜 드렸던 거는 듀얼이는 바다 쪽에서 많이 가져가세요. 요거는 주로 장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시고, 근데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게 좋냐고. 저는 듀얼이 씁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랭이를 개조를 하시는데 뭐 400만원 500만원 들여서 개조하시는 분들도 저 많이 봤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면 배터리를 많이 먹어요. 예, 속도 빠른 차 치고 연비 좋은 차 없습니다. 사용 시간은 확 줄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속도가 24V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외부 물을 당겨서 냉각을 시켜야 돼요. 이 모터나 보시면 모터 있잖아요. 모터나 아니면 여기 컨트롤러 중에 열이 많이 나는 애가 있거든요. 부품 중에 PWM이라고 해서 속도 제어하는 애들이 열이 많이 나요. 걔네가 순행 시스템에서 만약에 물이 공급이 안 되면 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실 때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지루함을 못 느끼시죠. 여기 끈 엉킬까봐 신경도 써야 되고 어디에다가 투척할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저 어탄기 다신 분들은 어탄기도 계속 쳐다보시고요. 심지어 GPS 찍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지저분해 가지고 드론 있잖아요. 밑에요. 한 분은 드론 날려요. 드론 날려서 찍고 다녀요. 포인트. 그렇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뭐 거의 매주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24V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네가 24V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한국 분들 때문에 24V가 나왔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는 공장을 직접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처음 하신다 그러면 12V만 해도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해요. 그러다가 편성이 많고 내가 진짜 많이 한다 그러면 그때 24V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심지어 24V 사신다 그러면 12V 2개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더 빨라요. 어차피 그 정도 편성하시는 분들은 같이 다니시잖아요. 우르르 몰려 다니시거든요. 뭐 25개, 30개, 40개까지 편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2V로 가시면 어차피 배터리 크기는 비슷해요. 내부를 병렬 처리하면 12V고 직렬 처리하면 24V거든요. 그러면 실제 주행거리는 속도는 빠르지만 시간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노랭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이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뭐 쇼트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커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만 요거는 아쉬운 게 뭐 직접적으로 있는 부분은 없고 이 뒤쪽으로 다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오픈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여기다 뭐라도 이렇게 감싸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네요, 아직까지. 자, 어떤 게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이 흐르는데 주로 가신다 그러면 노랭이가 라다가 있기 때문에 직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저수지만 주로 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얘도 충분합니다. 듀얼이도.
근데 많은 분들이 노랭이를 지금 쓰고 계시죠? 예, 한국엔 거의 90%는 노랭입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이나 뭐 이런 게 좀 수월하고요. 조종기는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다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심지어 밖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종기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현재 노랭이에서 주로 나오는 조종기고요. 요거는 듀얼이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요게 수급이 잘 되면 요걸로 나오고 요게 수급이 잘 되면 요걸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차이가 납산이냐 인산철이냐 그 다음에 뒤에 라다가 있냐 모터가 하나고 라다가 있냐 아니면 라다가 없고 모터가 두 개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노랭이 105가 24V 제품이 나오면서 저 내부 마감이 아주 예쁘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계속 이런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뭐 구조적으로나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저렇게 떡칠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듀얼이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노랭이 10하고 듀얼이 LED를 작동시켜 봤어요. 하나, 둘, 셋. 노랭이는 3개고요. 듀얼이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요 색깔이 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못 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105 쪽이 실제로는 더 밝은데 화면상으로는 모르겠네요. 예, 그냥 둘 다 고이도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색깔을 조금 바꿔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 야간에 주황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빨간색, 녹색만 확인해도 다 주황이 가능하시고요. 자, 노랭이 같은 경우는 끄고 켜고 끄고 야간. 듀얼이 같은 경우는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렸다 내리면 한 번 하면 꺼지고 올렸다 내리면 켜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듀얼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어탐기를 연동해서 어탐기 킬 때는 뒤에다 연결해서 쓰고요. 일반적인 주황할 때는 그냥 앞에 거 쓰고 그럽니다. 뒤로 해도 올렸다 내리면 LED가 들어갑니다. 올렸다 내리면 빠지고요. 얘는 이제 뭐 그냥 LED 켜고 다니시는 게 속 편하실 거예요. 낮에도 LED는 전기를 거의 안 먹어요. 별로 안 먹습니다. 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듀얼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회전할 때 두 개를 제어해 가지고 회전을 하는 거고요. 노랭이 같은 경우는 안 켰네요. 잠시만요. 라다를 제어하고요. 좌우, 전진, 후진 이렇게 되는 거죠. 라다는 직진성이 상당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이고요. 뭐 창도 뭐 똑같습니다. 이걸로 창 제어하시면 되고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뭐 걸렸나 보네요. 예, 한번 풀어주면 되고요. 한참 동안 안 써서 어디가 걸렸나 봅니다. 노랭이 105도 예, 접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랭이 105도 요 안테나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거든요. 안테나 꼭 꽂으시고요. 자,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멀리 간다 그래도 무선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핸드폰도 안 터질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쓰시다가 송수신이 끊어졌다 그러면 배가 일단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벌을 쓰세요. 손을 번쩍 드세요. 예, 그러면 또 걸립니다. 송수신이.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세요. 뒤에 언덕이나 뭐 이런 데가 있거나 차량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차량 위로 올라가서 좀 높은 데로 가세요. 그럼 더 잘 되고요.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거는 뭐 자동차 리모컨도 비슷한데요. 요 안테나예요. 요 안테나를 입 밑에 턱 있잖아요. 턱에다 잠깐 대고 제어를 하세요.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냐 사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금방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턱 밑에 이렇게 대는 거. 그거는 그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차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모를 때 그때 자동차 키를 예, 턱 밑에 대고 버튼 누르면 되게 멀리 나갑니다. 예, 그런 팁이 있고요. 안테나 자주 잊어버리시는데 예, 꼭 꽂아 주시고요. 되도록 전용으로 꽂아 주시고 예, 없으면 요게 사이즈가 062 안테나하고도 맞거든요. 인터넷 062. 예, 그거라도 꽂아 주세요. 그래도 뭐 멀리 나갑니다. 자, 제품은 크게 요 두 가지가 지금 1m급으로 많이 돌아다니고요.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노랭이 105를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 듀얼이를 지금 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배를 뒤집으며 아까 전에 업탄기 보여드렸잖아요. 내장형. 둘 다 그거를 장착할 수 있는 그 홀이 있어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장착하시면 물 저항도 적게 받고 관리하기도 편하실 겁니다.